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이 또 V자가 있는 거 보면 오프닝을 또 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개미가 개미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오늘 아끼기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잘 안 되시는 부분, 또 트레이딩이 맞죠? 네, 트레이딩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큰 특성이 있어요. 특히나 오늘 잘 못하셨던 분들은 뒤에 오늘 한번 적나라하게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또 오프닝이 두 번째라서 필기했던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2019년 7월 1일 어느덧 제가 8개월 차 방송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사실 의미가 깊어요. 저는 처음에 한 2주 3주 동안 구독자가 10명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그냥 뭐 HLB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종목들 앞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 공부하고 올리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어느덧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하루하루가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하루하루가 새롭기도 하고 또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어요. 장이 오늘은 빠졌죠. 결과적으로 오를 때나 제가 어저께나 이제 그저께 무슨 말을 했는지 되뇌이고 사실 거의 뭐 제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하루에 하나씩 이상은 꼭 올렸었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부담스러워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혼자 이렇게 묵묵하게 했던 방송 때는 상관없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봐주시다 보니까 많이 조바심도 나고 이제 만약에 정말 완전 예측과 어긋나 버리면 완전 헛소리 하게 되고 바보가 돼버리니까 이게 조금 부담스럽 측면도 있어서 이제 늘 조심해서 이제 참고만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계해야 될 때는 같이 경계하시고 분위기 좋을 것 같다 할 때는 또 같이 그 분위기 좀 같이 타보시고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하시면 사실 8개월 동안 그 레코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흐름을 잘 잡아드리면 그 중에 사실 종목까지 잘 맞추면 좋겠지만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그건 쉽지 않고 큰 흐름 속에서 이제 분위기를 잘 잡아가시는 이제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까지 하다가 제가 안 그래도 방송할 거 많은데 지금 한 10분 정도 녹화하다가 짧게 끊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묵묵하게 갈 길 간다라는 내용을 지금 일주일째 쓰고 있는데 오늘 장이 막판에 오르다가 꼬꾸라졌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많이 낚이셨을 게 뭐냐면 이제 큰 흐름을 잘 잡아두시지 못하면 장이 빵 떠주면 이게 계속 갈 것 같은 그 느낌에 이성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돈을 벌 것 같은 그 흥분과 기대감에 또 마냥 또 베팅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된다는 건 이성적으로 알고 뒤늦게 후회하지만 그게 또 쉽지 않죠. 생각처럼.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틀을 잡아두는 이유가, 중심을 잡아두는 이유가 이 제도권 증시노트의 역할이에요. 오늘 만약에 이익 실현한다 이런 내용 안 보셨고 또 안 좋다라는 내용 안 보셨으면 오늘 또 물려서 내일 어떻게 하나 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움직이는 거는 그냥 호가가 움직이고 그냥 뭐 어떤 흐름이 있었을 뿐이지 증시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보기에는 이 내용들이 너무 안 좋았어요. 보시면 일단 2019년 7월의 트렌드는 안전제일입니다. 안전제일. 기대 언덕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일단 무역협상 기대감이 6월 한 달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끌어왔고, 뭐 어쨌든 무역협상에 대한 그 1, 2, 3에 대한 그 시나리오가 있었죠. 그래서 중간 정도로 갈 것이다. 정확히 예상과 맞아 떨어졌고, 그거는 제가 맞춘 게 아니라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다 예상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서 이제 그 전에 미리 털고 나오자라는 게 우리의 그 전략이었죠. 이제 그렇지만 7월은 좀 달라요. 7월은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7월 5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다가올 텐데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오르지 못한 이유도 오늘 증시가 오르지 못한 이유도 아마 이 부담감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대형주를 기본적으로 가져갈 거예요. 이제 급락하는 대형주나 또 제가 좋아하는 이제 뒤에 보여드릴 포트를 보여드릴 텐데 그 대형주를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적은 없었는데 7월 달에는 코스닥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말 제가 코스닥을 단타를 어떻게 하는지
코스닥을 뭐 하루에 한 종목 또는 두 종목으로 좀 비중을 사실 많이는 하면 안 되겠죠. 그동안 벌었던 거 다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30% 이내 많이 해봤자.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그렇고 코스피에 대한,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코스닥 차트가 되게 좋아요. 느낌도 괜찮고. 그래서 요쪽으로 트렌드를 잡아가면 어떨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일본도 오늘 뭐 하루 종일 우리나라를 때렸던 이슈가 한국 반도체한테 이제 수출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LG 디스플레이도 많이 못 올랐지만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우리나라를 가만히 두지 않는 그런 악재로 또 다가올 것이고, 기본적으로 또 북한 테마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은 원래 팔고 싶었어요. 원래 팔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바이오가 올라주면서 지수가 좀 올라갔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은 다 낚였어요. 대표적인 또 오늘 북한 테마가 우리나라에 또 증시 올리기는 아주 좋은 떡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크게 영향도 없는 것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개인들이 다 물려가지고 하루 종일 힘들었던 이제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송을 끊었던 이유도 잠시 여기서 흥분해서 제가 방송을 막 열변을 토하다가 끊었는데, 댓글 하나가 아주 신경이 쓰였던 댓글이 있습니다. 제 팬이라고 하시면서 남겨뒀던 게, 어저께 이제 북한 뭐 DMZ 방문 때문에 아주 분위기를 좋게 보셨나 보죠. 그러면서 제도권 이익 실현하라더니 뭐 이익 실현, 제도권 말 듣고 이익 실현한 사람들은 불쌍하다 뭐 이러면서 댓글을 킥킥킥 달아놓으셨다가 오늘 장 빠지는 거 보고 막판에 댓글을 지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마인드로 저희 개인들은 사실 같은 별을 타야 돼요. 네 돈 내 돈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좋은 댓글을 다시면서 이제 분위기를 흐리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다가 제가 흥분해서 방송을 끊고 다시 하는 겁니다. 나쁜 마음 먹지 마시고요. 같이 올라가면 좋고 또 같이 조심하면 좋고 이제 그런 방송을 지향하기 때문에, 안 좋은 댓글 다실 거면 다른 방송 가서 다세요. 거기까지 말하다가 끊었습니다. 조심하면 좋잖아요. 또 괜히 약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또 글 지울 거면 다시지 마시고,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관없이 드신 분들 죄송하고, 일단 계속해서 신경 쓰여서 어제 방송을 못했어요. 제가 준비한 것들이 있었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자, 아무튼 여기까지, 또 불편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자, 왜냐면 여기까지 했어요. 제가 써놨던 거 이제 이번 주말까지만 보겠다.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나오지 전까지만 본다. 왜냐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용들은. 그래서 그 이유는 베팅하는 이제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죠. 일주일 전부터 썼던 그대로. 단기간에 완전 타결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장기화 돼버렸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아무도 모른다라는 부분까지 귀결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좀 중요합니다.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이제 대부분 예상 가능한 범위 하락했다는 내용 어제 보여드렸고, 자, 북한 테마가 사실은 이제 실현성 없는 미지의 세계라고 했어요. 대단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분의 그 문구를 인용을 했는데, 북한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실적 시즌인데 실적 회복이랑 상관없고, 큰 흐름은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지 북한이 사실 해줄 수는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무슨 신호탄인 것 마냥 낚이지 말라. 늘 북한 테마는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아픔만 줬다는 거 잊지 마시고, 뭐 상대적으로 북한 테마가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우리가 1년 내내 북한 테마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보자고 주식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정말 짧게 들어가는 거지 그게 어떤 지수를 움직이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꼭 명심해 두세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무역 협상은 이제 5월 이후에 이제 진행되었던 이제 관세 인상 그리고 보복 관세를 서로 주고받았죠. 그 부분들의 철회는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잠시 이제 중단되고 협상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지 바뀐 건 없었습니다. 알맹이가 쏙 빠졌다는 그 내용이 있었고,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눈치를 파악하는 거. 정말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나? 라는 부분. 그래서 북한의 이슈는 이제 최소한의 이제 급락의 빌미는 막아주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그래서 네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타이밍은 이겁니다.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대북 협상 관련해서 실무진을 꾸려서 2, 3주 안에 협상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당장 내일부터 올라갈 확률은
별로 높아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만약 2주 전이다 하면 여기서 한 3, 4일 전? 4, 5일 전? 그때부터 시장을 분위기를 봐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마찬가지로 플러스다. 요때도 뭐 플러스다 하면은 플러스에서 요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 주는 이번 주는 일단 코스닥으로 분위기를 보고 다음 주에 급락한 대형주를 담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협주 들어간 바보예요. 지금 그래서 3차 회담이 기회다라고 언덕을 미리 잡아두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앞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제 협상 시나리오를 보시면 이제 향후 협상 시나리오를 보시면 여기까지였죠. 우리가 베스트는 워스트는 일단 제껴두고 여기가 정답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 시장의 반응은 뭐 예상했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반응이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주말 G20 정상회담에서 이제 또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만난다는 뭐 그 내용으로 인해서 시장이 뭐 좋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개인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올랐죠. 그래서 분위기가 장 개장해서 좋구나 하면서 또 시장의 흐름을 좋게 봤던, 앞에 공부했던 거 다 싹을 잊어버리고 좋게 봤던 이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들이 오른다고 생각할 땐 안 오르는 거, 다 오른다고 생각할 땐 안 올라.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고 못 팔고 나면 또 그때가 그리워지고, 아침에 물론 잘 봐서 올랐다면 또 팔아야 되는데 못 파는 거죠. 왜냐하면 증시를 너무 좋게 본 나머지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 기분 때문에. 그래서 혼자만의 착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분위기는 좋은 건 아니었어요. 나올 만한 게 나왔던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코스피를 또 우려스럽게 봤던 부분이 바로 이 121선과 200일선이었어요. 정말 예상과 똑같이 200일선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찍고 부딪혀서 뭐 사실 지수로는 거의 약보합 수준이지만 체감상 개인들이 체감한 수준은 바로 여기에 있죠. 오늘 분봉입니다. 이 분봉을 보면 아침에 오르고 하루 종일 빠졌어요. 체감하는 뭐 그게 사실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죠. 한 번도 기회를 안 주고 하루 종일 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이게 또 피곤하죠. 이러면 또 장 첫날부터 7월 첫날부터 꼬이는 흐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을 잘 잡아두셔야 되고, 개인들이 늘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제 제가 방송하려다가 못했던 거 오늘 다시 써먹었는데, 상반기 이제 개인 순매수 상위 주식 10개 중에 9개 종목이 하락이다. 그러니까 개인들과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외국인 정반대. 제가 맨날 외국인을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 근거가 있는 말이었거든요. 그렇죠. 연합뉴스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제 혹시나 또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게 제가 맨날 그 수급으로 외국인이 뭘 사는지, 외국인이 어떤 게 관심이 있는지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개인들이 내가 생각하는 거는 틀려요. 90% 틀립니다. 신기하죠. 여기에 개인은 내가 아닐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이 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반대로 생각하려고 하고, 늘 사고 싶지만 안 사고, 외국인이 사는 걸 따라 사려고 하고, 그리고 요 구간을 잘 잡으려고 하고 라는 게 이제 그래도 개인과 다른 저의 특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주도하는 한국 증시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사고 싶은 걸 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의 특징이 대형주가 오르는 3%는 수준을 안 차는 거죠. 30%가 올라야 오른 것 같고 많이 먹은 것 같고, 그리고 잡주만 눈에 들어온다는 거. 꿈틀꿈틀하면서 한 주씩 장난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만 눈에 들어가요. 꿈틀꿈틀하면서 이제 찌르기 하려는 거. 찌르기의 결말은 폭락입니다. 이 다 들어오라고 신호 주는 건데 여기서 꼭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들어갈 거면 손절 라인에 스탑로스를 걸어야 돼요. 한 4, 5%대 걸어놓고 5% 손실 볼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위로는 한 3, 4%만 먹고, 근데 10%가 올랐더라도 못 팔잖아요. 그러다 결국엔 30%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상한 종목이 눈에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이걸 들어갈 거면 안 들어갈 수 없죠. 들어오라고 하는데. 근데 무조건 스탑로스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누를 수 없다면 알아서 기계가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는 습관처럼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빠지면 절대 다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작은 나무. 이건 종목만 보고 들어가시면은 결과적으로 손해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자, 보세요. 오늘은 사실 앞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든 차트였죠. 내일은 개인들은 이제 또 대형주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손절을 하려고 하거나 오늘 손절을 했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또 만약에 이제 제가 제도권이라면 너가 제도권이라면 또 내일은 반등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에 공포가 또 몰려왔잖아요. 아, 이거 내가 잘못 봤구나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느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럼 내일도 무서워요. 그럼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저라면 또 내일은 반등이다. 내일은 반등이 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평소의 생각이고요. 일단 내일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일 사실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뒤에 나오겠지만 사실 내일은 원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앞에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게 이제 부정적으로 받고 앞으로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또 이런 흐름이라면 내일은 반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도 조금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대처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래요. 대처하기가. 실시간으로 한다면 사실 뭐 아침에 먹고 나오면 돼요. 아침에 먹고 나오는 거 하실 수 있으시면 내일 반등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보세요. 일단 6월달에 이제 보셨던 종목이 의약품과 전기전자업종,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가장 크게 이제 들어왔었던 거. 그리고 이제 6월달에 샀던 종목들 중에 삼성전자, 셀트리온, 그 다음에 LG전자, 그다음에 폴어비스, 뭐 LG화학, 한진칼, 현대차 다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무슨 종목에 관심이 있었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총 상위에 과연 뭐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여기 뭐 아시는 종목이 다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만 봐도 사실 이래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또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것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 셀트리온, LG화학, 모비스, LG생활건강은 아무래도 이제 비싸기 때문에 무선주나 아니면은 아모레퍼시픽으로 보자라는 부분. LG생활건강과 비교하면 LG생활건강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사실 이 포트폴리오가 워낙 다양해서 그래요. LG생활건강은 화장품주지만 화장품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생활용품, 그다음에 뭐 기타 욕실용품 뭐 이런 거 다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서 뭐 굳이 빠지는 않지만 그래도 라인업 자체는 화장품이 주이긴 합니다. 아모레퍼시픽과 비교하면 삼성물산까지 이렇게 있고 대형주들을 잘 보시면 답이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어저께 정리했던 걸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이제 미중 협상 재개가 합의됐고 앞으로는 이제 추가 관세는 일단 부과 안 한다. 자, 그렇지만 뭐 협상 타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알맹이는 없었다라는 내용. 그래서 이렇게 관세를 주고받고 하지만 중국이 약자였고 그다음에 중국은 결과적으로 이제 위대한 미국의 농민들을 위해서 쌀을 추가적으로 구하기로 하는 그런 이제 굴욕적인 확약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이 조금 이제 길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보시면 이제 해외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 심리 지수는 전반적으로 이제 부정적이다. 시장에 힘을 실어주던 이슈는 끝났다. 그리고 예상대로 됐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주목된다. 주 후반에 또 FOMC 또 연준 의원들의 발언 내용들이 또 예고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우리나라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반도체 등 수출 제품 부진. 그다음에 국제 유가 하락 속에서 뭐 금리 인하 이슈로 이제 시장의 간을 볼 것이다. 실적 시즌이고 이제 이슈가 소멸됐다라는 내용이 이제 증시의 실적의 그 뭐 악화된 순위 컨센서스를 안 좋게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저께 보여드렸던 차트예요. 6월 28일 목요일날 200일선과 여기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코스닥에 집중해보자 라고 이제 6월 18일날 말씀을 드렸고 경제지표 짧게 오늘 말씀드리면 이제 금요일날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이제 이 금요일날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이 고용지표가 나올 예정이고 LG 디스플레이를 급락할 때 잘 보자 라는 내용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은 제가 여기서 짧게 끊고 2부로 다시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